부터 또 마플 교과서 원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질문한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877번부터고요. 사실 이제 뭐 전에도 계속 했던 얘기지만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기본 난이도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반복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되는데 이제 질문 나왔던 시점이 좀 예전이니까 그래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7번에 1번 뭐 발전 문제지만 너무 쉽죠.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중심의 y좌표는 0이라는 뜻이겠고요. 이게 1, 루트 3과 2,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라고 했어요. 물론 얘를 여러 가지 형태의 식으로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건 y좌표가 0이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표준형으로 쓰면 미지수가 x 중심의 x좌표와 반지름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중심의 y좌표가 0이니까 y 빼기 b의 제곱에서 b가 0이니까 여기서 y제곱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y의 1차항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으로 일반형 말고 표준형 말고 일반형으로 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b는 0이라고 식을 세웠어요. 이러면 미지수가 a와 b 역시 두 개이지만 2차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 루트 3과 2, 마이너스 2를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1 더하기 a 더하기 3 더하기 b는 0.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또 2,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더하기 4 더하기 b는 0. 즉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래서 둘을 빼봤더니 a는 4, 즉 a가 마이너스 a가 4.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겠고 그러면 b는 0이 나와줍니다. 역시 대입을 해보시면 그래서 일반형으로 x제곱 빼기 4x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x 빼기 2의 제곱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식이 나와주겠죠. 자, 2번입니다.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고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를 지난다. 그러면 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 좌표를 a, a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원이 중심만 여기 이제 뭐 축과 접한다라는 정보는 없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식을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이 두 점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마이너스 1,6을 넣고 정리해봤더니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a제곱 빼기 12a 더하기 36은 r제곱이다. 그래서 이 항에서 정리하면 2a제곱 마이너스 10a 빼기 r제곱 더하기 37은 0이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이제 5,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거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 r제곱이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이항에서 정리해보면 2a제곱 빼기 6a 빼기 r제곱 더하기 29는 0이다. 그럼 이때 두 식을 빼버리면 2a제곱과 마이너스 r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서로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두 식을 뺐더니 마이너스 4a 더하기 8은 0이다. 즉 a는 2가 나왔고요. a가 2인 걸 마저 대입해보시면 r제곱이 25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됐죠.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25다. 자, 이제 세 번째요. 이번에는 중심이 y는 2x 더하기 1 위에 있다. 역시 비슷합니다. 중심 좌표를 a, 2a 더하기 1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이 x 빼기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2a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그래서 먼저 2, 9를 대입했습니다. 그러면 a제곱 빼기 4a 더하기 4 더하기 4a제곱 빼기 32a 더하기 64는 r제곱. 또 이 항에서 정리하면 5a제곱 빼기 36a 빼기 r제곱 더하기 68은 0이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 또 4,5를 대입해 보시면 a제곱 빼기 8a 더하기 16 여기죠. 이제 4,5를 대입해서 정리한 걸 또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a제곱 빼기 8a 더하기 16 더하기 4a제곱 빼기 16a 더하기 16은 r제곱. 또 이 항에서 정리하면 5a제곱 빼기 24a 빼기 r제곱 더하기 32는 0이죠. 그래서 이 두 식 있죠. 이 두 식을 서로 빼면 또 5a제곱과 마이너스 r제곱이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은 0, 즉 a가 3이 나오고요. a가 3이면 역시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r제곱이 5가 나와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x-3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7의 제곱은 5다라는 거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883번이 있었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2,1을 지나고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여라. 자, 그러면 제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얘가 2,1을 지나니까 x에 2, y에 1을 대입해서 전기해서 정리해 봤더니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이다. 즉 r 빼기 1과 r 빼기 5의 곱은 0. 즉 r은 1 또는 r은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중심좌표가 1,1이거나 5,5라는 작은 원의 중심좌표가 1,1이고 큰 원의 중심좌표가 5,5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뭐 우리 평상시 알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겠고, 그럼 4루트 2가 나오겠고요. 자,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이고 큰 원의 반지름이 5니까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큰 원의 넓이는 25파이 돼서 더해서 26파이다. 역시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885번이에요.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가 있어요. 이때 A는 0,3, B는 B,0인데 이 x좌표인 B가 양수라고 했네요. 그럼 선분 PA 대 PB가 1대 2라 그랬으니까 PB는 2 곱하기 PA와 같을 거고요. 그러면 PB 제곱은 4 곱하기 PA 제곱과 같다가 성립해요. 이때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분 PB의 길이는 x-b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겠죠. 또 선분 PA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괄호 열고 y 빼기 3 괄호 닫고 제곱. 근데 PB 제곱이 PA 제곱의 4배와 같다 그랬으니까 요 식이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걸 쭉 전개해서 이게 전개한 거고 이항 다 했더니 이번엔 우변으로 이항해서 일단 정리했어요. 이렇게 되고 양변을 3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x와 y의 2창의 개수를 1로 만들려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를 각각 x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봤더니 이런 식이 나와줘요. x 더하기 3분의 1b의 전체 제곱 빼기 9분의 4b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전체 제곱 빼기 4는 0. 그럼 이걸 이항에서 나타내 보시면 x 더하기 3분의 1b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9분의 4b 제곱 더하기 4가 나왔고요. 만약에 얘가 지금 x축에 접해 있다라는 건 꼭지점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4니까 절대값도 4겠죠. 그러면 r제곱, 반지름 제곱이 9분의 4b 제곱 더하기 4니까 루트 9분의 4b 제곱 더하기 4는 4가 나올 거고요. 양변 제곱하면 9분의 4b 제곱 더하기 4는 16. 그러면 9분의 4b 제곱은 12가 나와서 b 제곱은 27이 나와요. 그럼 b는 풀마 3루트 3인데 아까 b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b는 3루트 3이 나와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886번에 1번 점 A좌표가 4,4고요. 원 위에 원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4라는 원 위에 임의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난 점 P의 좌표를 A, B로 놨어요. 그러면 점 P가 원둘레 위에 있는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라는 공식이 성립할 거고요. 선분 AP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4, 2분의 B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근데 난 이 AP의 중점을 Q라고 잡고 이 Q의 좌표를 X, Y라고 잡았거든요. 그러면 선분 AP의 중점인 Q의 X좌표는 결국 2분의 A 더하기 4. 아까 여기 구했었죠. 이 중점. 그 다음에 Y좌표가 어디 갔나요? Y좌표를 따로 쓰진 않았나 봐요. X좌표가 2분의 A 더하기 4니까 이걸 가지고 A는 2X 빼기 4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Y가 2분의 B 더하기 4니까 똑같은 이유로 B는 2Y 빼기 4가 돼요. 근데 이 문자 A와 B는 점 P의 좌표였죠. 그러면 점 P의 좌표 A,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가 성립한다 그랬으니 A의 자리에 2X 빼기 4를 B의 자리에 2Y 빼기 4를 집어넣어 보시면 2x 빼기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2y 빼기 4의 전체 제곱은 4. 그럼 괄호 안에서 2를 뽑아내면 밖으로 나가면서 이 괄호 밖으로 나가면서 제곱 때문에 4가 돼서 나오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가 돼서 나오죠. 2를 뽑아내면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이다. 즉 이 원둘레 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고정된 점 A를 연결해서 만든 선분 AP의 중점 Q의 자취가 바로 중심좌표가 2,2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점 Q가 그리는, 즉 AP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은 원일 거고요. 반지름이 1이니까 그 도형의 길이는 둘레인 2파이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 좀 비슷하게 나가고 있죠. 이제 무게중심인 건데 점 P가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P의 좌표를 A, B로 잡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가 성립할 겁니다. 이때 이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X좌표는 세 좌표의 평균이니까 3분의 A 더하기 9가 될 거고 Y좌표도 역시 세 Y좌표의 평균 3분의 B 더하기 6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정리해보면 A는 3X 빼기 9, B는 3y 빼기 6이라는 식을 얻어요. 그러면 역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에 a와 b 대신에 이걸 대입하면 3x 빼기 9의 전체제곱 더하기 3y 빼기 6의 전체제곱은 9다. 여기서도 역시 3을 뽑아내고 3을 뽑아내면 나오면서 제곱이 돼서 9가 되니까 양변을 9로 나눠버리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 이게 바로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 G가 그리는 자취가 되겠습니다. 그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음 페이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중간중간 문제가 없는 페이지인데 내가 그냥 생략시켜 버렸으니까 문제 번호 보고 잘 따라가시면 돼요. 아까는 맨 처음 페이지가 우리가 391페이지였고 그 다음 문제를 설명했던 페이지가 392였는데 요번엔 건너뛰어서 399입니다. 자, 399쪽에 889번을 보겠어요. 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이 x 빼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4의 둘레를 2등분한다 그랬죠. 그러면 결국 두 원이 일단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교점인 두 점이 바로 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4의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4라는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얘의 둘레를 2등분하는데 바로 지름의 양끝점이 여기를 지나는 원이기 때문에 이 교점 두 점, 이 원이 지나가는 요 점들로 인해서 둘레가 정확히 2등분 된다라는 얘기였죠. 자, 그 얘기는 결국 이 두 원의 공통현이 두 번째 원의 중심좌표를 지날 것이다. 이 공통현이 그러면 2,1이라는 점을 지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현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일반형으로 전개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r제곱은 0으로 정리했고 얘도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빼기 2y 더하기 1은 0이다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연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대로 집어넣어 보시면 자꾸 버튼을 잘못 누르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r제곱 빼기 괄호 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빼기 2y 더하기 1 괄호 닫고는요. 설마 이 식이 왜 나왔는지 모르지는 않겠죠. 이거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공통연의 두 원, 서로 이제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 번 했었어요. 그 식의 형태는. 자, 전개해서 정리해 봤더니 4x 더하기 2y 빼기 r제곱 빼기 1은 0이 나왔지만 이게 아까 말했지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4라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이니까 2,1을 지난다 이 직선이 대입해 보시면 r제곱은 9가 나오겠고요. 그러면 r은 풀마 3인데 r은 당연히 양수일 거예요. 좀 반지름을 지칭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양수 r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r은 3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과 x 빼기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 즉,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공통현이 제일 길려면 이 공통현이 작은 원, 두 원 중에 작은 원의 지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을 때 공통현이 이렇게 큰 원이 작은 원의 지름에 해당되는 두 점을 지나가 주면 이때 공통현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크기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두 원이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공통현이 짧아지죠. 물론 이 작은 원이 더 안으로 들어가면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자 보시면 큰 원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안으로 지나가면 그럼 이 공통현 더 짧아지고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접했다가 아예 안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공통현 어떤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가 최대일 때는 언제냐? 바로 그 공통현이 두 원 중에 크기가 작은 원의 지름일 때가 공통현의 최대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두 원 중에 작은 원이 얘죠. 그럼 얘 중심좌표가 a, 0인데 이 두 직선의 공통현이 바로 이 a, 0을 지나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작은 원의 지름이 공통현인 거니까 그 공통현, 최대인 공통현이 바로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역시 다 일반형으로 바꿔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0은 0,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전개해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4는 0이 된다. 자, 공통연의 방정식 방법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해봤더니 2ax 빼기 a제곱 빼기 16은 0이라는 게 되고, 얘가 작은 원의 중심인 a, 0을 지나니까 대입하면 a제곱은 16, 여기 보이시죠? 이 과정에 따라서 a제곱은 16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양수인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400페이지에 891번입니다. 자, 891번 보시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에 두 점 p와 q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현 PQ를 접는 선으로 하여 원의 작은 부분을 접었을 때, 그럼 요 작은 부분, 요 접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더 확대해서 원을 그리면 지금 요 원래 원 자체를 접은 부분에 현을 연결한 거니까 원래 원과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즉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나와요. 그죠? 2인 원이 나올 건데, 이 지금 접혀서 만들어진 부분의 현이 1,0에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의 x좌표가 일단 x축에 1하고 접하고 있고, 또 반지름이 2로 똑같으니까 반지름이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의 중심 좌표는 1,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x축에서 1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인 1을 향해 선분을, 반지름을 그리면 이게 수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 A의 x좌표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 이 현의 일부가 반지름이 2인 원의 현의, 미안해요, 호죠. 이 호가 반지름이 2인 원의 호의 일부였으니까 얘를 그려서 도로 원을 그리면 반지름이 2가 되는 거고, 반지름이 2인 원이 x축에 접해 있으면 그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2였었죠. 그런데 얘는 지금 점 A가 1사분면에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점 A라고 잡은 거예요. 이 점 A가 중심 좌표가 1,2인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호 PQ를 연장해서 만든 새로운 원은 바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4라는 원이 될 거고, 직선 PQ는 바로 그 두 원의 공통현이니까 각각을 모두 일반형으로 만든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4y 더하기 1은 0을 가지고 두 식을 사실 서로 빼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면 한 식 앞에다 놓고 다른 식은 마이너스 1 괄호 열고 마이너스 괄호 열고 그 또 괄호 안에 넣고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을 빼서 정리하시면 2x 더하기 4y 빼기 5는 0, 이게 바로 직선 PQ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이번엔 지름이 선분 PQ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잠시만요. 지름이 선분 PQ.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잘못 쓴 것 같죠? 뭘 썼길래 이렇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 2x 더하기 8x 빼기 5는 0. 그래서 x는 2분의 1이 나오는데 예식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 허허. 잠깐만요. 그럼 이 x가 선분 PQ의 중점 M의 좌표를 뜻한다는 건데, 잠깐만, 내가 이걸 풀었는데 왜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를 모를까? 2x 더하기 8x 빼기 5는 0이다. 뭐지? 아마 이렇게 찾았을 것 같기는 한데. 오케이. 네,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네. 자, 지금 보시면 내가 이제 원의 중심과 이 노란색으로 그린, 주황색으로 있는 원 있죠. 이 원의 중심이 1,2라 그랬는데 선분 OA를 그으면 당연히 선분 PQ와 수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선분 PQ의 중점인 점 M은 선분 OA 위에도 있는 건데, 선분 OA가 원점을 지나고 1,2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 썼네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가 돼요. 그래서 이 점 M의 좌표를 x, 2x다 라고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내가 해놓고도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쓰면서 한다 그랬는데 깜빡했는데, 네. 다시 한번 점 M이 직선 OA 위에 있고 OA의 방정식이 y는 2x니까
뭐 점 m의 x좌표를 x라고 하면 y좌표는 2x가 되겠죠. 그래서 점 m이 또 이 아까 구했던 직선 PQ 2x 더하기 4y 빼기 5는 0이라는 이 직선 위에도 있으니까 사실 이제 y는 2x와 2x 더하기 4y 빼기 5는 0을 연방으로 풀었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 좌표를 대입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대입해 보시면 2x 더하기 8x 빼기 5는 0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x는 2분의 1, y는 1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심 m의 좌표가 2분의 1, 1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선분 AP의 길이는 2거든요. 반지름이니까. 그리고 선분 AM의 길이는 1,2라는 점으로부터 2x 더하기 4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므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2분의 루트 5가 나와요. 그럼 삼각형 APM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선분 PM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선분 PM은 루트 4 빼기 4분의 5, 즉 루트 4분의 11이 나와서 얘는 2분의 루트 11이 나오죠. 즉 선분 PQ의 길이가 2 루트 11인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반지름 R이 바로 선분 PM, 즉 2분의 루트 11이 반지름이 돼요. 그러면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중심좌표가 2분의 1,1이고 반지름이 2분의 루트 11인 원이니까 그대로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시면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r제곱, 즉 4분의 11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89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x 더하기 4y 더하기 2는 0의 공통현의 중점의 좌표가 a, b일 때 a-b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구해볼게요. 공통현인 직선. 그러면 표준형으로 미안해요. 일반형으로 각각 바꿀 건데 얘는 어차피 일반형으로 나와 있고 얘는 10만 이항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 만드는 공통현인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대로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돼서 x 빼기 y 빼기 3은 0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나는 중점의 좌표 a, b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a와 b의 좌표라는 게 결국은 두 원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점의 선분의 중점이기 때문에 두 점의 x좌표의 평균과 y좌표의 평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통현이 지나가는 이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x1, y1, x2, y2라고 하면 이 x1, y1과 x2, y2가 모두 y는 x 빼기 3이라는 이 뭐라 그러죠? 이 직선? 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용을 할 건데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이제 x1, y1과 x2, y2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실 텐데 아니 어차피 한 원과 만나는 점이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그 해를 일단 알아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교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x1, y1, x2, y2라고 잡았고 이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과 요 공통연인 직선 y는 x 빼기 3의 두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x 빼기 3, y에 x 빼기 3을 대입해서 둘을 연립한,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과 y는 x 빼기 3이라는 두 식을 연립한 새로운 식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 빼기 3의 제곱은 10, 전개하고 정리했더니 2x제곱 빼기 6x 빼기 1은 0이 나왔는데 물론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그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결국 x1과 x2가 두 근인데 이걸 직접 구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일단 3이 나와요. 즉 x1 더하기 y1은 3이 나올 거고요. 지금 x1, y1 그리고 x2, y2가 모두 y는 x 빼기 3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y1은 x1 빼기 3, y2는 x2 빼기 3이 돼서 y1 더하기 y2는 결국 x1 더하기 x2 빼기 6이 되죠. 그럼 x1 더하기 x2가 3이었으니까 y1 더하기 y2는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이 원의 중심의 좌표, 즉 이 공통연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a가 2분의 3,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즉 그러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중점 좌표니까 x1 더하기 x2가 3, y1 더하기 y2가 마이너스 3.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온다. 둘을 빼면 3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401쪽이고요. 여기서 894번 보겠습니다. 자, 두 원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2y 더하기 a는 0.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y 빼기 6은 0의
공통현의 길이가 2 루트 6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원을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8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 일반형을 가지고 둘을, 여기 이제 a가 있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으로 나중에 바꿀 수는 없어서 얘를 일단 표준형을 바꾼 건데, 이건 왜 쓰는지는 좀 이따 나올 거고,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형을 가지고 둘을 서로 빼서 정리했더니 4x 더하기 4y 빼기 a 빼기 6은 0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6이 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지름의 제곱이 8, 즉 반지름이 2루트인 원을 그렸고 공통현이 지나간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빗변에 해당되는, 즉 공통현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다가 이제 수선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이 지름, 즉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2루트 2가 되겠고,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6인데 원의 중심에서 그 현을 향해 수선을 내리면 수직 2등분하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바로 그 2루트 6의 절반이 루트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를 가지고 2루트 2의 제곱 빼기 루트 6의 제곱, 즉 8 빼기 6은 2, 즉 요 나머지 한 변, 요 직각삼각형 요 변의 길이가 루트 2가 나와요. 즉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공통현인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라는 얘기죠. 즉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4x 더하기 4y 빼기 a 빼기 6은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라는 얘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대입을 해서 구해보시면 루트 16 더하기 1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빼기 a 빼기 6은 루트 2다. 그러면 이 루트 16 더하기 루트 16이 4루트 2가 돼서 반대편에 곱하면 4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8이 될 거고, 이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 8, 즉 이거는 a 더하기 14의 절대값이 8이다란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a 더하기 14는 풀마 8이 되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 또는 a는 마이너스 22가 나옵니다. 그렇게 가능한 두 실수 a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자, 895번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y는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4는 0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 그러면 이 두 교점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사실 셀 수 없이 많아요. 이 두 원 자체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얼마든지 크게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지나는 얼마든지 많은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은 바로 누구냐면 이 두 공통현이죠. 이 공통현 자체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게 바로 가장 이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이 돼요. 다시 한번,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은 그 두 원이 만나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즉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주황색으로 했던 거 좀 지우겠고요. 자,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부터 먼저 찾아봤더니 이렇게 요 과정을 거쳐서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이 나와주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됐을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 있죠. 는요. x 더하기 y 빼기 4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요거는 아이고야. 여기 빼기 어디 갔니? 2는 0. 이게 바로 지금 두 원의 공통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 공통현 요 직선 자체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첫 번째 아마 원이었을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y는 0.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습관이 무조건 괄호를 치는구나.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일 거예요. 중심좌표가 0,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이 현을 향해 수선을 내리면 이제 수직이 되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일 거고요. 요거를 왜 찾냐면 이 중점, 이 공통현의 중점 좌표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0,1에서부터 여기 어디야? 요 직선 x 더하기 y 빼기 2는 0까지의 거리는 2분의 루트 2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황색 요 길이가 지금 2분의 루트 2란 뜻이니까 미안해요. 그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보면 1 빼기 루트 1 빼기 2분의 1, 즉 2분의 2 루트 2가 나오는데 얘가 바로 지금 반지름 R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울기가 1이고 y가 0,1을 지나는 직선인 거니까 요 직선 요거 지금 여기 0,1이라는 중심에서 공통연의 수직으로 내린 왜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 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니까 이 공통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내린 수선은 기울기가 1. 그럼 기울기가 1이면서 0,1을 지나는 직선 찾아보시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인 거니까 y는 x 더하기 1, 즉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이 y는 x 더하기 1과 공통연인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을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x는 2분의 1, y는 2분의 3이 나오니까 중심좌표가 2분의 1, 2분의 3이고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인 원이 나와요. 그래서 x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3의 제곱은 r제곱, 즉 2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내가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푼 게 아니라 계속 좀 풀어놓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조금씩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통연의 방정식 일단 알아내 놓고 그 공통연의 길이의 절반이 결국은 반지름이니까 그 반지름 2분의 루트 2인 거 구했고, 또 공통연의 이 원의 중심좌표가 필요하니까 원의 중심은 결국 이 공통연인 직선과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연의 수선을 내린 그 수선인 직선의 교점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수선이 이 공통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수직관계니까 기울기는 1이면서 원의 중심 0,1을 지나서 걔가 y는 x 더하기 1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교점이 중점이다,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402쪽에 898번입니다. 좌표 평면의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x는 0,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x 빼기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이겠죠. 이 원의 현 중에서 점 A, 즉 1,0이라는 점을 지나고 그 길이가 자연수인 현을 물어봤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좀 겹쳐서 안 보이지만 여기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점 A입니다. 1,0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 중심좌표가 5,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이니까 이렇게 5,0이고 원점 지나는 원인데 점 A의 좌표가 1,0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점 A는 이 원의 지름상에 존재하는 이제 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점 A를 지나는 현 중에서 자연수인 현을 물어봤는데 원의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지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점 A 자체가 지름상에 있으니까 제일 긴 현은 지름이 될 거예요. 그럼 지름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점 A를 지나면서 가장 짧은 현은 누구냐? 바로 지름과 수직으로 지나면서, 지름과 수직이면서 이 점 A를 지나는 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해 보시면 지금 요 반지름이 5예요. 반지름이 5고 여기 좌표는 5인데 점 A의 좌표는 1이니까 요 길이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피타고라스로 인해서 요만큼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 요 현 전체의 길이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점 A를 지나면서 가장 짧은 현은 길이가 6이고요. 가장 긴 현은 길이가 지름인 10이네요. 그러면 가장 짧은 애가 6이고 가장 긴 애가 10이니까 자연수로 6과 10은 어차피 자연수인데,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인 7과 8과 9를 길이로 가는 현들이 있어요. 여기서 함정은 길이가 6, 7, 8, 9, 10이 자연수로 가능하니까 5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도 그어져 있지만 만약에 가장 짧은 길이가 6인 현이 얘였다. 그럼 길이가 7인 현이 만약에 얘라고 하면 점 A를 지나면서 길이가 7인 현이 이렇게도 있지만 정확히 이 X축에 대한 대칭이 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또 다른 현이 하나 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7인 현은 2개가 생길 수 있고 마찬가지로 8인 현도 2개, 9인 현도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6과 10인에는 요 지름과 이렇게 딱 수직으로 지나가는 얘네들이 유일한 거죠. 왜냐면 틀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길이가 7, 8, 9인 애들은 약간 비스듬하게 진행 방향의 반대가 되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거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2개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7, 8, 9인 현은 2개씩이다 해서 총 8개, 자연수인 현은 8개를 8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406쪽으로 넘어가서요. 90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04번에 맞죠? 2번인데요. 3x 더하기 4y는 8의 수직이다. 그리고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랬죠.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얘랑 수직이면 기울기가 3분의 4이네요. 근데 뭐 딴 건 모르니까 내가 y는 3분의 4x 더하기 b라고 이 직선을 만들 수가 있겠고, 뭐 양변에 3 곱해서 역시 이제 1차 함수 형태의 식이 아닌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보시면 4x 빼기 3y 더하기 3b는 0이 되는데 얘가 x 빼기 3 더하기 y 빼기 3,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9라는 원과 접하니까 중심좌표인 3,3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아야 되겠죠. 중심좌표 3,3이요.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해보시면 d는 루트 4의 제곱이 16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 9분의 절대값 4, 3, 12 빼기 3, 3, 9 더하기 3b는 3, 반지름 3과 같아야 접하니까 그러면 얘가 5니까 결국 절대값 3a 더하기 3은 15다. 그러면 3a 더하기 3은 풀마 15니까 b가 4 또는 b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러니까 y는 3분의 4x 더하기 4거나 또는 y는 3분의 4x 빼기 6이라는 두 직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이 410쪽으로 넘어가서요. 907번입니다. 자, 정사각형 ABCD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여기 있죠. 정사각형 ABCD가 있고 그 원은 이제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인 원이 내접해 있어요. 두 점 C와 D를 지나는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 이게 45도라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직선 CD는 기울기가 1이면 정사각형이니까 직선 AD는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직선 AD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b, 즉 일반형으로 미안해요.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꿔보시면 x 더하기 y 빼기 b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알아내야 되냐면 이 원의 중심이 2,3이거든요. 이거 거리가 역시 반지름 1일 거 아닙니까? 즉 이 x 더하기 y 빼기 b는 0이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좌표인 2,3 사이의 거리가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b를 알아낼 거예요. 그러면 2,3과 요 x 더하기 y 빼기 b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대입해 보시면 루트 1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2 더하기 3 빼기 b가 될 텐데 걔가 지금 1이란 얘기죠. 반지름인 접하니까. 그러면 절대값 5-b가 루트 2가 될 거고요. 5-b는 풀마 루트 2, 즉 b는 5-루트 2 또는 5 더하기 루트 2가 나와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 직선 AD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루트 2 또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 빼기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인데 그게 왜 두 개냐면 바로 직선 AD와 직선 BC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인데 직선 AD는 직선 BC보다 y절편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직선 AD의 y절편은 바로 5 더하기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직선 AD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 더하기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411쪽으로 가셔서 90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2의 점 마이너스 2,4에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난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원 둘레 위, 중심이 원점인 원 둘레 위에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접선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4y는 20이라는 직선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다시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 둘레 위에 있는 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는 직선이었었습니다. 이거 왜 이런 식이 나온지도 증명도 다 해줬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x 더하기 4y는 20이니까 점 B는 y절편이 존재하는 점, 점 A는 x절편이 존재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y에 0 넣어서 x 구해보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점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0,0. x에 0 넣고 y 구해보면 5니까 점 B의 좌표는 0,5라서 이 삼각형은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5인 삼각형이니까 넓이는 25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910번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 빼기 4y는 0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각각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점 5는 원점인데, 자, 이 원은 일단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5고요. 지금 2,4에서의 접선을 물어봤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모르니까 기울기가 m이면서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즉 y 빼기 4는 m 괄호 열고 x-2 괄호 닫고,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mx 빼기 y 빼기 2m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럼 이 원의 중심 좌표인 1,2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바로 반지름인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이제 2, 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m 1,2죠. 미안해요. 중심 좌표는 1,2니까 1과 x의 1과 2를 대입하면 m-2 더하기 4니까 절대값 아니 마이너스 m 더하기 2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더하기 2는 루트 5다. 그래서 절대값 2 빼기 m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m제곱 빼기 4m 더하기 4는 5m제곱 더하기 5가 돼서 정리하면 4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은 0, 즉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바로 직선 AB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5니까요. x절표는 10이 나오고 y절표는 5가 나와요. 그러니까 밑변이 10, 높이가 5인 삼각형이니까 역시 넓이는 25가 나와주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12쪽입니다. 912번에 2번을 보시면요. 점 P의 좌표는 0,A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y 더하기 1은 0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점 P 0,a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고 했을 때 m-a 미안해요. y-a는 m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0,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꾸면 mx 빼기 y 더하기 a는 0인데 이게 이 원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8이라는 원이니까 이 직선에서부터 중심좌표 0,3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루트 2란 얘기겠죠. 그래서 공식을 구해보시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더하기 a는 2루트 2다. 즉 a 빼기 3의 절대값이 2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a-3의 제곱은 8m제곱 더하기 8이고요. a-3의 제곱을 이항시키면 8m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빼기 3 괄호 닫고 제곱은 0이라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생겼는데 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이 0,a P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데 걔네들이 서로 수직이랬잖아요. 그럼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 얘기는 이 지금 기울기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두 근의 곱, 1차항은 지금 m에 관한 1차항은 없어요. 8 빼기 괄호 열고 a 빼기 3 괄호 닫고 제곱이 전체 상수항이니까 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8분의 가려서 안 보이니까 좀 지워볼게요. 8분의 8 빼기 괄호 열고 a 빼기 3 괄호 닫고 제곱, 이게 두 근의 곱이고 그게 바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변에 8 곱하고 2항에서 정리해 봤더니 a 빼기 3의 제곱은 16이다 라는 걸 얻었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전개하고 다 2차 방정식 인수분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루트를 씌우면 a 빼기 3은 풀마 4, 그래서 a는 7 또는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양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a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91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는 2,1이고요. 여기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그은 두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와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일단 이게 반지름이 1짜리인 중심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라 2,1에서 접선을 그으면 요 직선 y는 1이라는 직선이 일단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점 B의 좌표는 0,1이라는 건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2,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모르잖아. 이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놓으면 y 빼기 1은 m 괄호 열고 x 빼기 2 괄호 닫고가 되겠고요. 그래서 mx 빼기 y 빼기 2m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나왔을 때 원의 중심이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d가 1이 돼야 되겠죠. 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가지고 하시면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2m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1이 나와요. 그러면 절대값 2m 더하기 1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양변을 제곱하시면 4m제곱 빼기 4m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1. 이항에서 정리하면 3m제곱 빼기 4m은 0. 즉 m 곱하기 3m 빼기 4가 0이니까 m은 0 또는 m은 3분의 4가 나와요. 즉 기울기가 0인 애가 방금 우리가 여기서 찾았었던 y는 이미 그림상에 나와 있는 y는 1이고 또 다른 직선 여기서는 뭐 AC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직선 AC가 바로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AC는 요 m에다가 3분의 4 넣고 이항에서 정리해 보시면 y는 3분의 4x 빼기 3분의 5가 나와서 결국 y절편인 마이너스 3분의 5에 의해서 점 C의 좌표가 0, 마이너스 3분의 5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삼각형 ABC는 밑변의 길이가 3분의 8이고 높이가 2인 삼각형이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8, 즉 넓이가 3분의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일단 단원 종합 문제 전까지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자, 그 다음이 414쪽입니다. 915번을 보시면 점 6,8에서 점 P의 좌표가 6,8인데 여기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의 근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A와 B라고 할 때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자, 지금 내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렸죠. 6,8, 그 다음에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을 그어서 두 접선을 그었더니 접점이 각각 A와 B다라는 겁니다.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랬는데 자, 선분 AM의 길이 먼저 위에 거 밑에 것만 아니라 점 A의 좌표를 x1, y1으로 잡았고 B의 좌표를 x2, y2라고 잡았어요. 그럼 직선 PA는 중심 좌표가 0,0인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둘레의 x1, y1에서의 접선이기 때문에 직선 PA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25가 되겠고요. 점 B의 좌표를 x2, y2라고 잡았기 때문에 직선 PB의 방정식은 x2, x 더하기 y2, y는 25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선 PA나 직선 PB는 모두 6,8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x 대신에 6을 대입해보고 y 대신에 8을 대입해보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6x1 더하기 8y1은 25, 또 6x2 더하기 8y2는 25다.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6x 더하기 8y는 25라는 직선이 있는데 x1, y1과 x2, y2가 모두 그 직선 위의 점이니까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또는 x 대신에 x2, y 대신에 y2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뜻이죠. 결국 이 점 A와 B가 모두 6x 더하기 8y는 25 위의 점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러면 선분 OA가 일단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5고요. 선분 OM의 길이는 원점에서부터 이 6x 더하기 8y는 25, 즉 6x 더하기 8y 빼기 25는 0이라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이용해서 해보시면 루트 36 더하기 64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5인데 x에 0, y에 0 대입하고 마이너스 25 남아서 절대값 씌우면 절대값 마이너스 25인데 그게 25잖아요. 근데 루트 36 더하기 루트 64는 루트 100이라서 10이 되니까 10분의 25, 즉 2분의 5가 나와줘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선분 A는 루트 25 빼기 4분의 25, 즉 루트 4분의 75니까 2분의 5 루트 3이 나오겠고 점 M이 선분 AB의 중점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왜냐면 선분 OP를 연결한 이게 다 수직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이 삼각형 OAM에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는 거겠고요. 그래서 AB는 2AM과 같아서 5 루트 3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916번 보시면 비슷한 문제예요. 점 A의 좌표, 점 P가 3,4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에서 그은 접선의 두 접점을 A와 B라고 할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똑같은 과정으로 점 A의 좌표를 x1, y1, 점 B의 좌표를 x, y2라고 하면 직선 AP의 방정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5, 직선 BP의 방정식은 x2, x 더하기 y2, y는 5예요. 근데 둘 다 3,4를 지나니까 대입해보면 3x1 더하기 4y1은 5고 3x2 더하기 4y2도 5니까 직선 AB가 바로
3x 더하기 4y는 5, 즉 3x 더하기 4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분 OA는 반지름이니까 루트 5가 되겠고, 선분 OM은 0,0이라는 점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잘 대입해 보시면 1이 나와요.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선분 AM은 루트 5 빼기 1이 되니까 루트 4, 즉 2가 되겠죠. 그럼 선분 AM은 총 4가 나와서 삼각형 OAM은 밑변이 4, 높이가 1인 삼각형이니까 넓이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19번입니다. 416쪽에 x제곱 더하기 괄호 열고 y 더하기 1 괄호 닫고 제곱은 r제곱 밖의 점 a 2,3에서 이 원의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점 각각의 이제 원 밖에서 한 점에서 이 원의 그은 두 접선을 점 B랑 점 C라고 잡았을 때 각 BAC가 60도란 얘기인데, 원의 중심 O에서 점 A를 그었을 때 결국 요 삼각형 OAB랑 OAC가 합동이거든요. 그럼 각 OAB가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삼각형 OAB가 30, 60, 90도의 특수각의 삼각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선분 OA는 이 원의 중심인 0,-1에서 점 A 2,3까지의 거리니까 그게 2루트 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하니까 선분 접선의 길이 OA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OA 대 AB가 2대 루트 3이에요. 그럼 2대 루트 3은 2루트 5대 AB다 하면 2AB는 2루트 15, 즉 선분 AB는 루트 15다. 이 접선의 길이 선분 AB가 루트 15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92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 이건 417쪽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두 점 A와 B 그리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위의 점 P에 대해서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랬는데, 바로 이때 중선 정리, 즉 파푸스 정리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분 AB의 중점인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선분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2 괄호 열고 PM제곱 더하기 AM제곱과 같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분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이 최소가 되려면 어차피 AM의 길이는 고정이 돼 있어요. 선분 AB는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PM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최소인데, PM은 이 원 둘레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선분 AB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므로 언제 제일 짧냐면 점 O에서 선분 AB를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아니지, 수선이 아니지, 점 O와 선분 M을 연결했을 때, 점 O와 M을 연결한 선분 OM일 때 이때 원둘레 위에 있는 점 P가 바로 제일 가까운 점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PM이 최소일 때는 바로 선분 OM에서 이 원의 반지름 OP를 뺐을 때 선분 PM이 가장 최소의 길이가 되어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원의 중심인 0,0에서 점 M은 선분 AB의 중점이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중점 좌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선분 OM의 길이는 루트 9 더하기 16이 돼서 5가 나올 거고요. 그럼 선분 PM의 길이는 가장 최소일 때가 바로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선분 AM은 선분 AM의 제곱은 점 A의 좌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과 점 M의 좌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루트 없이 구하면 돼요. 왜냐면 제곱이니까. 선분 AM 제곱은 5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분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최소일 때가 PM이 최소인 3일 때, 즉 2 괄호 열고 9 더하기 5일 때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4, 즉 28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924번을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의 점 3,4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을 L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위에 그렸지만 이 3,4를 지나면서 원점과 거리가 최대인 건 원점과 3,4를 연결한 선분 또는 직선과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이 있죠. 이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먼 직선이 돼요. 그러면 요 직선은 기울기가 3분의 4니까 얘는 수직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야 되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면서 3,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 과정에 의해서 이 직선 L이 바로 3x 더하기 4y 빼기 25는 0이라는 직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원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은 1 위의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면 이 M은 이 원의 중심으로, 왜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원둘레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최소이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을 향해 수선을 그었을 때 여기 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인 7,5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3x 더하기 4y 빼기 25는 0까지의 거리는 공식에서 5분의 16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5분의 16에서 1을 뺀 5분의 11이 m이 이 원 둘레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m이 되겠고요. 거기에 10배를 하니까 10m은 22가 되겠죠. 자, 그다음 925번이에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좌표 평면에서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x 빼기 4 위를 움직이는 점 bc를 연결해서 삼각형 abc를 만들 때 정삼각형이 되는 삼각형 abc 넓이의 최소값과 최대값인데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쭉 그려서 점씨를 향해 이제 수선으로 그어서 요런 이제 선분이 그어지겠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수선과 그걸 연장해서 이제 원과 만나는 그 지름에 해당되는 점 A1과 A2를 잡았을 때 선분 A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정삼각형의 높이인 바로 요 정삼각형일 때가 정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가 되고 또 이 점 A2를 가지고 정삼각형을 그려는 요 정삼각형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원의 중심인 0,0으로부터 y는 x 빼기 4, 즉 x 빼기 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그 거리는 2루트 2가 돼요. 그러면 요 점 5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2루트 2고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은 루트 2거든요. 그럼 그걸 뺀 바로 요 루트 2, 즉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루트 2일 때가 넓이가 최소인 거고요. 정삼각형의 높이가 그 2루트 2에다 루트 2를 더한 3루트 2일 때가 최대거든요. 그러면 이때의 두 정삼각형은 높이가 루트 2고 높이가 3루트니까 닮은 비가 1대 3이잖아요. 그러면 넓이 비는 그 제곱인 1대 9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이 요게 이제 지금 요 영상에서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겁니다. 좌표 단원 종합 문제로 가기 전에. 자, 928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제1사분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1과 C2가 있어요. 원 C1은 X축에 접하면서 움직이고 C2는 Y축에 접하면서 또 이 원 C1과도 외접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원이 여기 이제 접점을 가지면서 접하면서 이게 고리처럼 서로 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C1은 이제 X축 위를 따라 움직이고 C2는 이 접한 상태에서 역시 Y축 위를 위아래로만 이렇게 따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C2의 중심은 요 지금 긋고 있는 요 직선 위에 있을 거고 C1의 중심은 역시 이 중심 위에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원이 외접하는 점을 P라고 할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자 보시는 것처럼 C2가 여기 조금 올라가서 요렇게 있고 C1이 X축에 붙어서 요렇게 있을 때가 여기 이제 접점이 있다가 C1이 움직이면 얘가 내려오면서 점점 이동을 하다가 C2가 여기 내려와 있고 C1이 여기 내려갔을 때 점 P가 딱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점 P는 여기 즉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위만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바로 색깔을 좀 달리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요렇게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나타내는 호의 그 절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으로는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이 되는데 이제 식을 이용해서 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C1이라는 점은 이제 X축에 접하면서 움직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중심의 Y좌표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X좌표는 모르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이다. 근데 이때 A는요. 점 A는 아무리 작아봤자 1일 거예요. 딱 여기 X축에 Y축과 접했을 때 1이고 제일 먼 건 여기 C2가 내려오고 C1이 여기 있을 때니까 1, 1에서 3일 때가 A의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는 1 이상 3 이하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C2는 이제 Y축과 접해 있기 때문에 반지름 1이니까 X좌표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겠고 X-1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1인데 역시 이때 B도 1 이상 3 이하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2배인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국 외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원의 중심,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각각 1을 더하니까 이게 한 점에서 계속 외접한 채로 움직이니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2가 된다. 그러면 루트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은 뭐 원래는 이제 1 마이너스 b지만 편의상 1 빼기 b 빼기 1로 적었어요. 이거의 제곱은 2다가 나와서 양변을 제곱하면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은 4다라는 게 나올 거고요. 점 P는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P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a, 1과 1, b의 중점이니까 얘는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1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x가 2분의 a 더하기 1이고 y가 2분의 b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정리해 보시면 a는 2x 빼기 1, b는 2y 빼기 1이 돼서 각각 a와 b에 대입해 보시면 2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y 빼기 2의 제곱은 4다. 아이고 주황색으로 해야 되는데 4다라는 식이 생겨서 2 뽑아내면 이제 제곱돼서 4가 되고 양변 4로 나누니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이고 a가 1 이상 3 이하로만 변하고 그러면 a가 아까 2x 빼기 1이었으니까 2x 빼기 1이 1 이상 3 이하니까 x는 1 이상 2 이하. 마찬가지로 y도 1 이상 2 이하니까 중심 좌표가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중에서 x 좌표가 1 이상 2 이하, y 좌표가 1 이상 2 이하인 건 요호가 된다. 아까 이제 그림적인 특징으로도 왜 이 부분이 되는가를 말해줬지만 식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호의 길이, 그 4분의 1, 원 전체 둘레의 4분의 1만큼인 호가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파이, 이제 반지름 1은 원의 둘레죠. 거기다 4분의 1을 곱한 2분의 1 파이가 나와서 결국 P가 2분의 1이란 뜻이겠고요. 그러면 30P는 15다라는 게 나와요. 조금 어렵긴 한데 좀 반복해서 다시 설명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원의 방정식에서 일단 남은 부분 설명하는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단원 종합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